미국의 제재로 발전하지 못했던 미사일 협정이 사라지자 우주 분야에서 쾌거가 연이어 들려옵니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모습을 두 눈 멀쩡히 뜨고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제안해서 못한 것인데 정찰 위성이 한국에 없어서 북한에 대한 정보 취득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권인 전자권 환수에 제동을 건 나라가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여서 주한미군의 전력이 아닌 자체 전력 모든 부분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징병제 국가이고 경제력이 북한보다 수백 배 앞선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력이 앞섰지만 유일하게 뒤처진 분야가 미사일 관련 분야였습니다. 북한이 아니더라도 동아시아는 용담오열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한반도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원하는 중국이 있고 가능성 없는 얘기지만 호시탐탐 옛날의 영광을 되찾으려 정신승리에 목매는 일본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했던 것이 군사정찰 위성이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첫 번째 군사정찰 위성인데 세계 5위권의 기술력이 담겨진 위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몹시도 염려됩니다. 염려되는 건 다름 아닌 윤석열의 관심입니다. 윤석열이 어느 정도로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할지 망할지가 결정나고 있습니다. 술 처먹고 혼자 일어서지 못해 힘센 여자 김건희가 일으켜 세워주긴 했지만 잼버리 개막식에서 폼 잡을 정도로 윤석열의 관심이 컸습니다. 결과는 국제망신을 당하며 엑스포까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윤석열이 강조했던 순서대로 예산들이 삭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관심이 저주로서 정점을 찍은 것이 엑스포입니다. 올해 8월에 정부가 작성한 문서에서는 한국을 지원한다는 국가가 적혀 있었는데 44개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8월부터 윤석열은 꼬리에 불붙은 강아지처럼 엑스포를 떠들면서 세계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해외 순방 예비비가 본 예산을 100% 이상 초과할 만큼 좋게 말하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다녔고 나쁘게 말하면 집권기간 내에 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폼도 잡고 대접도 받는다면서 국제행사 참석과 엑스포 핑계대면서 어지간한 나라는 모두 방문해보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다녔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8월에 정부가 작성한 국가들 수보다 15개국이 줄어든 29개국의 지지를 받았고 중도에 포기한 이탈리아가 17표를 받은 것을 감안해보면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국정원과 외교부가 정보망을 가동해 2, 3일만 정세 분석하면 알 수 있는 전망인데 엑스포 투표 전날까지 윤석열은 박빙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언론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스스로 취재를 하기보다는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정체모를 자신감을 그대로 기사에 담았습니다. 윤석열이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44표에서 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윤석열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무척이나 참혹합니다. 구시대 산물인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인물이면서 국익이 아니라 이념에 따라서 외교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고 자유를 외치면서 국민과 언론을 속박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 문제를 주도하겠다고 연설하고 국내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풀어버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상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윤석열이란 대통령 자체가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리스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뭔가 하려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남동에서 찌그러져 가만히 있어야 가능합니다. 윤석열의 관심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저주가 되었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사업에 윤석열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 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이 어느 곳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사업 추진 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눈에 띄면 그 사업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대통령의 관심이 오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 성공 소식을 MBC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첫 군사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 궤도에 잘 안착했고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성능도 우수합니다. 지상에 있는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낼 만큼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이 워낙 뻘짓을 하는 바람에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혼동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역량은 이 정도로 대단합니다.
미국 벤덴버그 기지 발사장. 우뚝 솟은 로켓 맨 윗부분에 선명한 태극 문양이 보입니다.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하얀 연기와 불꽃을 내뿜으며 치솟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으로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싣고 날아올랐습니다. Falcon 9 has successfully lifted off from Vandenberg Space Force Base. 점점 멀어지는 푸른 지구를 떠난 지 2분 22초 뒤엔 일단 추진체가, 그리고 약 20초 뒤엔 위성 보호드 업계인 페어링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발사 14분 만인 새벽 3시 33분,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정찰위성 1호기가 우주궤도에 정상 진입했습니다. 새벽 4시 36분에는 노르웨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국방부도 정찰위성 1호기가 궤도에 안착했고 상태도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찰위성 계획을 세우고 개발에 착수한 지 6년 만에 거둔 성과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정찰위성은 앞으로 최소 4개월의 운용 시험 평가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쯤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자 독자적 우주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도발을 미리 포착해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됩니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등의 움직임을 감시해 킬체인의 핵심을 맡게 됩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정찰위성 4대를 더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이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하는데 무척이나 염려가 됩니다. 불과 열흘 전입니다. 북한도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죠. 시기적으로만 보면 남과 북이 본격적인 우주 경쟁에 나선 모습인데, 하지만 역량 차이는 뚜렷합니다.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정찰 위성, 그 정밀함이 북한보다 100배 이상 앞설 만큼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위성 제작 기술은 당연히 앞서는 것이고 이제는 발사 기술에서 북한을 추월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우주 어쩌고 떠들더니 발사 기술 부분 내년 예산이 깎였습니다. 윤석열 이놈만 회방 놓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군이 발사한 정찰위성 1호기는 400에서 600km 고도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입니다. 전자광학, 적외선 촬영 장비를 탑재해 감시, 정찰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촬영 영상은 가로 세로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의 종류는 물론 사람이 걸어가는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지난 2015년 발사한 아리랑 3AO 위성이 가진 영상 해상도의 3배가 넘습니다. 특히 해상도가 3m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는 비교 불가라는 평가입니다. 북한이 계속 밝힌 거는 항공모함 정도를 식별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서브미터급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북한의 위성보다는 100배 이상 더 정밀하게. 국방부 관계자는 정찰위성 1호기의 성능이 세계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추가 발사하는 2호기부턴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간 업체들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 수십 기까지 추가로 발사하면 북한의 특정 지점을 30분 단위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는데 내년에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는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저주와 미국의 제약만 없다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북한 내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자주 국방력이 그만큼 강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미국이 북한의 정찰위성을 불능화할 수 있다고 시사한 데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북한이 반발했다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담화문을 내고 만리경 1호는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의 일부분이라며 미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면 미국 정찰위성을 제거하는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 힘으로 북한 핵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지만 남았습니다. 애쓰신 대한민국의 과학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